지금부터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화폐개혁,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 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을 언급함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이란 정책적,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화폐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가치는 변동 없이 액면 단위만을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폐의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액면가를 1000분의 1로 조정하여 기존의 만원권을 10원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기되는 화폐개혁의 근거로는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화폐 단위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100원, 500원짜리 지폐는 사라지고 5만원권 보액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산, 회계 등에 있어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는데요. 화폐 액면가의 늘어난 숫자를 줄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3차례의 화폐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1차는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한국은행을 점령하고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통화를 약탈, 대량으로 유통함에 따라 이를 봉쇄하기 위해 긴급히 신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차는 195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발된 통화로부터 발생한 인플레이션 수습, 경제부흥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 비율은 100대 1로 실시하였습니다. 3차는 196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재정 적자 해소 및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 비율은 10대 1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화폐개혁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체계의 틀이 마련된 것이지요. 화폐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맞춰 화폐 단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보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화폐개혁,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화폐 단위 표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화폐 단위를 정한 지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소득 증가,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의 규모가 300배 이상 증가하고 2010년대 들어 총 금융자산이 1경을 넘어 표기 시 0이 16개나 붙게 됨에 따라 계산이나 회계 처리 시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어 화폐 단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폐개혁을 하면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은닉해둔 자금이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지하경제의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세원이 확대되며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다시 내수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달러 대비 환율이 1000단위, 4자리 숫자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환율이 한 자리에서 2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환율이 4자리 숫자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화폐개혁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폐 단위와 국격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의 엔화도 달러 환율이 100엔대로 3자리 숫자인데 엔화의 달러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력이나 위상이 낮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국민 경제의 실익이 낮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현금 거래가 적어 화폐개혁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며 현재 1,000원 미만의 상품들은 1원 미만의 소수점 이하가 될 것인데 기업들이 소수점 이하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또한 현금 지급기, 회계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교체에 막대한 즉 간접적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지하경제의 양성화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강제 예금 등의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강제 예금 규제 없이 화폐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장롱 속에 돈이 나왔다가 다시 장롱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화폐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라클적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